논 한 필지에 벼를 심으면 과연 얼마가 남을까요? 벼농사라는 게 직불금 없으면 완전 적자다, 이런 말도 나오곤 하는데요. 왜 그런 말이 나오는지 논 한 필지인 1200평을 기준으로 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벼농사라는 게 기계화 비율이 높고 그래도 판로가 좀 안정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다른 작물에 비해 관리하기가 좀 수월한 것도 사실이고요. 모내기를 해야 된다거나 수확을 할 때 대규모로 인원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갈수록 수확철에 비가 많이 내려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좀 심해지다 보니까 마냥 좋다고만은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단 수입부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논 1200평 이 한 필지에 신동진을 심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지역과 작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인 수확량을 적용하면 3.2톤에서 3.5톤 정도를 수확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이 숫자는 그 쌀이 아니라 우리가 나락이라고 하죠. 수확했을 때 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한 벼를 우리가 RPC에 판매한다고 했을 때 40kg에 대략 75,0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요. 벼로 판매했을 때 한 필지 1200평에서 한 650만 원 정도 나온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계산하면 한 마지기 200평에 100만 원 정도 매출이 나온다, 이렇게 간단하게 좀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1200평 한 필지에 한 600만 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떻게 느껴지세요? 괜찮아 보이나요? 뭐 농사든 장사든 어떤 사업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보다 내 통장에 실제로 얼마가 남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벼농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하나씩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종잣값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모판, 상토, 트랙터, 이양기, 제초제, 비료, 그리고 드론 방제 비용, 콤바인, 건조비, 논 임대료. 자, 여기까지 계산해 보면 1200평 한 필지 기준으로 해서 대략 이만큼이 남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계산은 한 필지 1200평 기준이고요. 규모가 커지면 기계 비용이 분산되고 직불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벼농사를 하려면 일단 규모가 있어야 되고요. 내가 농사를 짓기 위한 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된다라는 가정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결국 벼농사가 돈이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 가지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같은 벼를 재배하더라도 누군가는 수매로만 판매하고요, 또 누군가는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논에서 똑같은 쌀을 생산하더라도 남는 돈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RPC에 판매하는 가격과 이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수매를 하는 것보다 직거래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판매만 할 수 있다면 같은 쌀이라도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농가들이 직거래를 도전하고 있는데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면 규모가 크지 않아도 직거래를 통해서 수매가에 비해 훨씬 높은 수익을 내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나도 직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높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쌀을 수확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판매하려고 하다 보면 도정도 해야 되고 포장도 해야 되고 소분도 해야 되죠. 택배도 보내야 되고요. 그리고 고객 문의도 받아야 되고 CS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걸 하려면 나 혼자 못하니까 또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죠. 온라인 판매를 하려면 상세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블로그나 SNS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광고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결국 생산자이면서 동시에 판매자가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건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온라인에 내가 물건을 올린다고 해서 무작정 팔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값은 좀 덜 받아도 그냥 맘 편하게 수매로 넘기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도 생산을 하지만 이 포장하고 도정하는 시스템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직거래하는 게 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무리해서 정미소를 차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저도 언젠가는 이 직거래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기 때문에 위탁 판매로 쌀을 팔아보고 있어요. 위탁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쌀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서 팔아보는 거죠. 이렇게 위탁 사이트에서 공급해주는 쌀을 제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고요. 주문을 받게 되면 저는 위탁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고 공급가를 보내주기만 하면 현지에서 바로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이거 하나 팔면 5,000원이 남으니까 하루에 10개
더 많으면 100개 이런 식으로 팔 수 있는 내가 능력을 갖춰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직거래에 대한 관심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제가 해왔던 이 판매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했던 경험들을 정리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농사 지어서 소득을 올리시고 싶은 분이라면 구독하셔서 같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농사는 잘 짓는데 판매가 어려운 농가가 있고요. 반대로 생산량은 많지 않은데 고객을 확보해서 꾸준히 판매하는 농가도 있습니다. 저도 농사 지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농사를 잘 짓는 것도 중요하면서도 판매를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매번 느끼게 돼요.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어도 이게 팔리지 않으면 이 수익으로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산량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꾸준히 찾아주는 고객이 있다면 훨씬 안정적인 농사가 가능할 겁니다. 결국 앞으로 농업에서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떻게 잘 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벼농사 수익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씩 보면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농사라는 게 같은 걸 심어도 지역마다 다르고 품종마다 다르고 경영 방식마다 또 달라지는 매우 유연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현실에 맞게 운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